자, 이 검찰이 또 이제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겠다 이런 움직임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참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의 기소 여부를 가를 내용, 이게 지금 김건희가 이 사전 인지를 했는가 이 여부에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검찰은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든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찰의 주장,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김건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질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이미 차고 넘치는 정황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뉴스타파의 새로운 또 녹취록이 어제 공개가 됐죠. 그 1차 주가 작전 시기 때, 그러니까 김건희가 2010년 1월 이때 단 한 달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67만 주, 그러니까 가치로는 17억 원어치를 사들였을 시점인데, 그때 사들였죠. 근데 이 당시에 5개월이 지나도록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해 6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다급히 지금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렇게 막 처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신증권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나눈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통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또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은 거냐, 또 총 몇 주 남은 거냐, 이걸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다급하게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16만 주를 털어내고, 그리고 10월 8일 날에는 27만 주를 또 한꺼번에 털어내는데, 이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물량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더 털어낼 수는 없겠냐,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1차 주가 작전 시기 때 67만 주나 넘게 가지고 있었으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1차 주가 조작 시기 별다른 그 작전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김건희가 증권사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털어내려고 이 매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의 심리가 갑자기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불안한 심리가 이러한 그 앞서 그 27만 주를 털어내고 난 이후에 단 보름 만에 급변을 하죠. 2차 주가 작전 시기로 접어들고 난 일주일이 된 시점이기도 해요, 이때가. 근데 이때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들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3주 사이에 16억 원어치,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그 팔아 넘겼던 수량만큼 다시 급히 사들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빼박 정황인 거죠. 그 과거 여러 이제 판례들을 통해서 이 주가 조작 시기에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집중 매수, 이것을 사전 인지 정황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13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 당시에 주가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주가 조작 종목에 6억 원어치를 사들여요. 근데 이때 김건희와 동일한 지점들이 있었죠? 뭐냐?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그 종목의 회사 대표와 또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김건희처럼 나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주문했어 라고 주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주가 조작 공범들이 피고인과 이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라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점,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데, 그 재판부가 이때 어떤 판단을 했느냐, 거금을 들여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데 있어서 피고인이 지금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냐, 공모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매수의 모습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범자들의 그 진술이 없다고 해도 공범 가담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죄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판결은 2018년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있었죠. 그 주가 조작 주범의 고교 동창이던 피고인이 그 다른 종목에도 이제 매도를 하는 거래를 하다가 주가 조작 시기에만 하필 집중적으로 해당 사건의 회사의 주식만 거래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김건희와 동일하게 주가 조작을 특정할 주문과 통정 매매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범자들의 진술이 뭐 없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나 범행 공모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역시나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주가 작전 시기에 풀 매수를 땡겼다가 이거 작전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점점 다급해지고 이 참 불안해진 김건희가 물량을 급히 털어냈고, 근데 그 털어냈던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에 갑자기 뭐 이게 그 마음이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2차 작전이 시작된 시점에 다시 집중 매수를 이어갔던 점, 그리고 그런 집중 매수 후 2달 만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그리고 이걸 팔아넘겨서 40%가 넘는 수익률, 무려 6억 9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판결들을 보더라도요, 유죄 인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전 인지 흐름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가 조작 공범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사전 인지 흐름도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김건희가 주가 작전의 그 1차 시기에 내가 주식 먹은 것도 없는데 팔았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막 서로 이제 주가 조작 공범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용이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이제 2심 재판부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가 조작 주범에게 이제 화를 냈던, 그러면서 탓을 했던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그런 얘기하죠. 단순히 그 종목 추천만 받아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김건희 또 맞닿아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전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정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정황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가 조작의 2심 재판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주가 조작범들이 그 통정 매매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죠. 그런데 김건희 역시도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은 그 자체로 이미 사전에 인지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건희가 그 당시에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금융투자의 어떤 이 협회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점검 항목에서 특정 인물이 특정 주식에 대해서 하루에 총 매도 매수 거래량 30%를 넘는 거래, 이게 거래일 5일 중에서 2일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럼 계좌 주인한테 유선 경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고를 받고도 이상 거래가 지속되면 등기와 내용 증명으로 서면 경고도 하고요. 서면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문 수탁이 거부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의무 사항이 있단 말이죠. 김건희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30%를 초과한 거래가 지속된 것 무려 4일이었고요. 게다가 2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한 통정 가장 매매 98건 중에서 김건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것이 47건, 무려 48%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즉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사내의 그 준법 감사실에서 이거 김건희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당연히 경고를 했을 겁니다.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도 그 의무에 따라서 김건희에 대해서 통보하는 원칙을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 조작 공범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전주 양씨의 경우도 그 세 개의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다 전부 판결문에 담겼죠. 무엇보다 증권사는 유선 경고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과 녹취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에서 이 기록이 모두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검찰이 확인을 하면 결국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김건희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은 것, 이게 명백히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모에 대한 위법사항을 눈감아줬다, 이런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거래 패턴, 법적인 어떤 선례, 그러니까 판례가 남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한국거래소랑 증권사의 의무 경고 시스템, 그리고 공범들의 문자 내용, 이렇듯 산더미 같은 이 김건희의 사전 인지를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판단, 이걸 도대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을, 그리고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이들은 선명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에도 결국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검찰, 아주 이 윤석열 김건희의 시니어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